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DIC와 뉴로메카에 대해서 많은 우리 주주님들께서 정말 상승이 나오기는 나오는 거냐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긴급 진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언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지 이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봇주는 사이클과 일정 그리고 수급 이 세 가지가 맞아야지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DIC와 뉴로메카 기준으로 로봇주의 사이클이 지금 어디 구간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핵심 일정들까지 전부 다 연결시켜서 언제부터 제대로 된 반등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타이밍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애매한 예상들은 오늘 전부 다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돈이 되는 타이밍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도현 멘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로봇 산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 뉴로메카는 로봇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고 DIC는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사이클의 급등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뉴로메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DIC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로봇에 대한 사이클은 한번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스럽게 중간에 쉬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빨리 올라서 지금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는 구간대가 제가 말씀드린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4월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때 로봇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밖에 없는지 그 추가 근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뉴로메카와 DIC가 언제 급등을 할 수 있을지 그 일정까지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뉴로메카부터 보도록 할 텐데 뉴로메카가 앞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할지와 그 일정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주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 뉴로메카라는 회사는 사람 대신에 일을 해주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귀찮은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이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계속적으로 옮기거나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조립하게 되면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피로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로봇이 대신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생산성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로메카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사람 대신에 일할 수 있는 로봇에 계속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뉴로메카가 만드는 로봇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주주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협동 로봇.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처럼 사람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완전하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기업 말고도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에서도 부담 없이 이런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로봇을 쓰기 위해서는 공장을 바꿔야 되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협동 로봇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자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자동으로 옮겨주는 이동형 로봇도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빠르게 집어서 옮기는 델타 로봇 같은 것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말뜻은 이 제품 라인업 자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각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가지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산업에 맞게 다양한 로봇들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회사가 앞으로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동화가 앞으로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때요?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 자동화라는 겁니다. 사람을 계속 쓰는 것보다 로봇을 도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싸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지금 계속해서 택해 나가고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공장에서 제일 먼저 로봇에 대한 자동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죠? 음식점이나 물류센터, 병원 같은 곳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이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근데 이 바뀌는 산업에서 뉴로메카가 좋은 점은 이 흐름 속에서 단순히 로봇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만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근데 뉴로메카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제품들을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대응력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인공지능 기반 로봇, 그 다음에 자율제어 기술 같은 것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단순히 움직이기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할 수 있는 더욱더 똑똑한 로봇을 발전하라고 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로봇 시장은 단순한 기계보다 얼마나 더 똑똑하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더 피지컬을 잘 쓰고 얼마나 더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들이 나오는지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 기술을 같이 가져가는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내용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 투자자들보다 이 기관 세력들은 분석을 훨씬 더 깊게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우리 주주님들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풀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기관들은 분석을 굉장히 깊게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지금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고서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1월 달부터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관의 물량들, 그리고 금융투자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러한 자금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흐름은 정확하게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구간대,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기관들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 자, 여기까지 기관이 움직였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흘러내리는 구간, 장대 양봉이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거래량을 어떻게 한다? 줄여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들, 그리고 세력의 물량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는 구간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내용은 지금 로봇주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뉴로메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번 세력들이 강하게 급등시킨 다음에 누르는 구간대예요. 누를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물량들이 털릴 때까지 기다리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항상 이 모든 심리들이 주가에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요 장대 음봉, 그죠? 장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가장 어떤 심리가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끝났다, 주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세력들이 노리는 자리고, 이 라인이 심리적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들, 거래량을 점차적으로 더 줄여가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대부분의 물량들이 털리고 지치는 구간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다시 한번 태워주는 구간, 이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죠. 자, 보시면 지금 밑에 차트가 DIC 차트거든요. DIC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집하면서 횡보시키고 나서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급등 때 상황을 보시게 되면 동일하단 말이에요. 물량들을 태우면서 급등시키고 다시 한번 뺄 때는 뭐가 없다?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고, 자,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 이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는 패턴들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DIC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1차적으로 완성품 업체들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DIC는 뭐예요? 부품주입니다.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현대차랑 기아차, 그리고 미국의 GM 같은 이런 완성차 업체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보통 우리가 OEM 납품 구조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완성차 업체에다가 부품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기차의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로봇만 엮인 것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로도 엮이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자동차 관련주와도 엮여 있다.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은 사라질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가 계속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부품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특히나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거나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차를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그만큼 부품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자동차에서 지금 뭘로 바꾸고 있다? 점차적으로 전기차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는 엔진 대신에 뭘 쓰죠? 모터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사실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기술 자체도 훨씬 더 정밀한 기술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산업이 계속적으로 바뀌어가죠. 전기차로 바뀌어가면서 훨씬 더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뭘로 옮겨가고 있다? 로봇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DIC가 만드는 이 감속기 같은 부품들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에도 들어가요? 로봇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진 이 감속기가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화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로봇이 늘어나고 로봇이 늘어나게 되면 이 정밀 부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연결이 된다? 로봇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어디로 무대를 옮겨가고 있다? 글로벌,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켄터키 같은 지역들 이런 데 공장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 자동차 시장들은 결과적으로 자동차만 단순하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있죠? IRA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 때문에 현지 생산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안에서 생산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 맞춰서 물류비도 줄일 수가 있고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공급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이 안정적인 회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산 기지를 지금 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글로벌적인 경쟁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 DIC는 전통 자동차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로 이미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고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전기차 부품에 대한 부분들까지 사업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봇 사업까지 신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매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 이 DIC와 뉴로메카는 같은 산업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로봇 산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DIC는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동차를 비유할 수가 있는데 완성차가 있죠? 완성차 안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봇 시장에서도 이 둘을 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봇 산업 전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같이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가 이 주가라는 것은요. 개별적인 기업보다 뭐를 먼저 따라간다는 거예요? 산업의 전체 흐름을 먼저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이 많이 팔릴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뭐를 먼저 떠올리죠? 완성품 회사를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로메카 같은 종목들이 일단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더 많이 필요해요? 부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DIC 같은 이 부품 회사들까지 같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흐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완성품 회사가 먼저 튀고 그 다음에 부품 회사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로봇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던 거는 로봇이 가장 강한 미래 사업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고 한 차례 폭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가 한번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를 계속 찾고 있는데 그 답이 뭐예요? AI가 실제로 움직이는 형태, 즉 로봇이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곳들인데 지금 테슬라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 로봇이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AI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테마로 보지 않고 다음 메인 사업으로 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보다는 어디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부품 쪽에 강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겉모습보다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이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모터 같은 것들, 이거는 로봇이 많아질수록 반드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DIC 같은 기업들이 산업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수혜가 어느 쪽으로 온다? DIC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먼저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봇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뉴로메카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시작되면 빠르고 크게 움직이게 되고 대신에 변동성도 같이 올 수밖에 없고 DIC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달라요. 이거는 기대보다는 실제 수요랑 연결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살짝 뉴로메카보다는 느리지만 한 번 방향을 잡게 되면 꾸준하게 가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뉴로메카가 한번 불을 지피기 시작하면 DIC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흐름에서 구독자님들께서 계속해서 주가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미 한번 올랐다가 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면서 2차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두 종목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라인 구간대, 흘러내렸던 라인 구간대에서 어떻게 했어요? 최종적으로 최근 이 음봉을 통해서 한번 주가를 다운시키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인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붙지 않은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력의 이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다? 이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패턴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중형주 중에서는 DIC와 뉴로메카가 정확하게 이러한 로봇주들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주주님들께서 보시면 돼요. 지금 국내 로봇주를 한 문장으로 말하게 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쉬면서 다음의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로봇 사이클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다음의 상승은 정확하게 어떤 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오늘도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던 세 종목 전부 다 수익 실현 해드렸습니다. 날짜를 보시게 되면 오늘 3월 19일 날 제가 8시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 7시 56분부터 시작해서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SK 이터닉스 그리고 대우건설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오르비텍을 말씀을 드렸죠.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써드렸어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태양광 관련으로 해서 종목을 잡아드렸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대우건설과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관련주로서 오늘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대장주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관련 테마성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잡아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지렸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SK 이터닉스부터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자리를 만들어준 구간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시키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와준 날인데, 이미 이전부터 보시게 되면 하방 구간에서 거래량을 통해서 1차적으로 급등시키고 나서 거래량을 줄이게 되면서 조정시킨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자, 이 사인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력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정확한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확대해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이미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봉상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대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눌리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분봉상에서 전혀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바로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쭉 가져가서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 팔 수도 있다. 더욱더 상한가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쭉 스트레이트로 가는 종목들은 10%가 아니라 그 위에서도 충분히 주주님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종목이 바로 오늘 드린 SK 이터닉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우건설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를 가지고 올라와 줄 때 정확히 뚫어낸 구간들, 이 상단 추세 라인을 계속해서 돌파시키면서 올라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정한 거래량을 통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도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어제보다 거래량이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매물들을 한번 받아내고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나도 급격하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거의 조정이 없이 올라온 구간대만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위에서 눌리는 구간대다. 그래서 현재 7%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르비텍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소통방에서도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의 매집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준 자리다. 세력들이 매집을 굉장히 오래 하고 나서 주가를 터트렸는데 한 번에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번 조정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려주는 구간대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시나 이 최고점 구간에서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 던지는 물량들, 우리가 월봉상에서도 봤을 때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나서 빠졌던 구간대들이 나왔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전 근처까지 왔을 때는 뭐예요? 던지려는 심리들, 매도를 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 구간에서 이 매물들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매물들을 소화하면서도 굉장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구간대에서 충분히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마다 잡아드렸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 자리를 또다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도를 해주신 다음에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채널이 8만 명을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도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구독자님들께 무상으로 드리는 이 소통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에 대한 저의 선물이고,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가시는데 매일 저는 이제 단타로 챙겨가서 수익을 좀 모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드리면 이 종목을 보고 계시다가 우리 주주님들께서 뭘로 접근하시면 된다? 시장가에서 빠르게 잡아서 그날 10% 정도 수익을 바로바로 챙겨가실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 말고 시초가에서 바로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아직까지 입장을 안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소통방 링크를 올려놨는데 작성하시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이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방에서 제가 로봇주 사이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단타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대에서는 반드시 단타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들을 매일매일 챙겨가면서 이 수익들을 어디로 옮겨가야 된다? 다시 한번 이 사이클이 돌아오는 로봇주를 비롯해서 앞으로 상승이 나올 히든주들에 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이 나올 섹터들의 종목을 봐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단타를 통해서 익절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주주님들께 매일매일 베스트 3종목, 당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급등주 검색기입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교육 영상에서도 여러 번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미 오른 종목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의 수많은 차트와 거래량 패턴을 분석하면서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신호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기반으로 급등 초입 종목만 포착하는 검색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검색식은 단순한 거래량 검색식이 아니라 세력이 조용히 매집하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기 직전의 구간, 그리고 추세가 막 바뀌는 구간을 자동으로 포착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다 나타나는 종목만 자동으로 포착하도록 만든 검색식이에요. 내가 만약에 바빠서 소통방을 체크를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매일매일 검색식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포착해서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준비를 했고요. 벌써 여의도 주식왕 구독자가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0만 명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이 검색식을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더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우리 채널도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데 대한 저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색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백도윤 전문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라고 뜨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급등주 검색식 받기라고 뜹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폼을 제출해 주시게 되면 제가 이 급등주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신청을 해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구독을 했다라고 한 번만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구독자님인지 확인한 후에 바로 이 급등주 검색기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로봇주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로봇주가 다시 언제 상승이 나올지에 대한 일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국내 로봇주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쉬고 나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주주님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로봇주가 왜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다음 흐름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로봇주가 처음에 왜 올랐냐면 단순하게 로봇이 좋다가 아니라 뭐 때문에? AI 때문에. AI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컴퓨터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움직이는 이 몸을 갖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휴머노이드,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회사들이 바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에요. 테슬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형 로봇을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두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는 로봇이 그냥 공장에서 반복 작업만 하는 기계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람처럼 판단하고 움직이는 존재로 바뀌고 있다. 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지금 변화되고 있는 구간대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예전에는 단순한 테마로서 취급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여기서 뭐예요? 생각보다 위치가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로봇을 만든다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겉모습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더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절을 움직이는 감속기, 모터, 주변을 인식하는 센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으로 치게 되면 우리가 근육이나 관절 같은 신경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 핵심 부품들을 누가 잘 만들어요? 우리 한국이 잘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자연스럽게 어떤 부품을 쓰게 된다? 우리 한국의 부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이 커질수록 같이 커지는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왜 지금 주가가 가지 못하느냐? 이거는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텐베거가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에 텐베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 나오는 파동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2분기까지는 천천히 올라가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빨리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속도를 한번 조절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무너지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 흐름은 제가 아까도 거래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세력들이 이탈하는 흐름이 아니라 버티면서 다시 한번 다져주는 모습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을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주님들께서 눌림 이후에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 구간, 그래서 종목별로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나오게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들 쭉 보시게 되면 제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2분기까지는 크게 폭발하는 상승보다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미 일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고, 항상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가요? 강한 애들이 먼저 간 다음에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하반기예요.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을 납품을 했다, 수주를 받았다, 이러한 이슈들, 매출이 늘었다, 이런 게 하나둘씩 찍히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때는 개인만 사는 시장이 아니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흐름 자체가 어떻게 돼요? 2차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이 딱 그 중간에 위치한 지금 요 구간대, 제가 말씀드렸던 요 구간대에 지금 위치를 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날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들께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로봇주 반등에 대한 시작 시점은 이미 나왔고,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라는 거예요?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다시 중간 바닥을 다져주는 게 3월 말에서 4월 때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 3월 말까지는 어떤 구간? 초기 반등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의 특징은 모든 종목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일부 강한 종목들이 먼저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시장 전체가 확신을 가진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조금씩 유입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온 자금들이 특정 종목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말씀드렸던 뉴로메카처럼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먼저 반응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요. 자,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예요. 자, 이 시기에는 우리가 반등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를 테스트하는 구간입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이 섹터를 다시 메인으로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반등 확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가 되면 흐름이 훨씬 더 단순해져요. 이미 방향 자체가 위로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확산되면서 상승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몇 개 종목만 움직였던 게 점차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제는 DIC를 비롯한 이러한 본격적인 부품주들의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대가 나오고요. 이 구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추세 구간이 시작됐다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실히 오르는 걸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시점이 가장 늦은 진입 타이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월 이후에는 이미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소통방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죠. 상승 이후에 지금 나오는 타이밍을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거래를 주면서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 흘러내리는 타점이 허리 부근 밑으로까지 이렇게 빼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가 가장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흔들릴 수 있는 구간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니까 허리 부근 밑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히려 손절이 아니라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서 우리가 2차 상승을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주님들께서 봤을 때 지금 구간이 굉장히 애매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더욱더 중요한 자리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 반등 시작에 대한 부분들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3월 중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달에서 4월 이후에는 반등이 확인되는 시점, 그리고 본격 상승은 4월 이후로 주주님들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바닥에서 확신이 생겼을 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는다. 진짜 돈은 지금부터, 지금처럼 애매할 때, 오히려 시장에서 겁을 먹고 많은 분들께서 끝났다는 이야기가 들고 있을 때 이 공포 구간에서 시작을 해서 확신 구간에서는 오히려 크게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금슬금 모아놓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차트를 계속해서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위에가 DIC고 밑에가 뉴로메카거든요. 자, DIC부터 보시게 되면 지금 요 구간대, 음봉을 통해서 한번 내리 꽂았던 구간대, 여기서 많이 손절을 시키는 구간대란 말이에요. 근데 손절할 구간대가 아니라 거래량이 오히려 안 나온 구간대고, 여기서 이 가격대 전후로 해서 어떻게 한다? 횡보 구간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뉴로메카도 어땠어요? 이 구간에서 이탈시키는 패턴들을 만들어냈는데 역시나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이탈시키는 패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받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횡보시키면서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2차 타점을 다시 한번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오히려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윗구간대에서 혹시나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반드시 평단가를 말씀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뉴로메카도 마찬가지로 이 윗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해서 매도하는 이러한 매도 물량을 받고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줄 때가 바로 2차 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 만약에 내가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들고 가시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이제 앞으로 나올 일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 이슈들 뿐만이 아니라 뉴로메카와 DIC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정리해드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입장을 안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작성하시는데 딱 5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빠르게 작성하실 수가 있고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신 방입니다. 이 방에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세 종목 하루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리면서 최대한 우리 주주님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정말 특이한 종목이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급 패턴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바닥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진행된 이후에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 돈이 몰리고 있는 두 개의 초대형 산업이 동시에 연결된 기업인데요. 바로 우주 산업과 AI 인프라가 동시에 합쳐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성과 우주 데이터 시장은 앞으로 수천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구독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 AI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것처럼 AI 인프라 역시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두 개의 산업이 동시에 연결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히든주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성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AI 기술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플랫폼 형태로 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주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것을 AI로 분석하고 데이터로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점은 이 종목이 아직까지 경제 뉴스나 유튜브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큰 자금이 몇 달째 계속해서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매집 패턴이 포착된 이후에 강력한 매집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온 다음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장기 순매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개인 물량을 한번 흡수하는 강력한 변동성, 털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마트 머니가 유입되면서 본격적인 폭등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매집하는 구간대가 바로 이 강력한 매집 신호가 출몰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같은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경제 뉴스나 유튜브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기관과 큰 자금들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통 처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지만 어느 순간 뉴스가 나오게 되면 왜 이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올랐지? 라는 말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몇 배씩 갑작스럽게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우주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AI 인프라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위성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 있는 시장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구조의 히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시장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업 구조만 봤을 때는 다음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의 정체를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제가 보여드릴 거고 지금 차트에서 보여지는 매집 신호들과 왜 지금 이 큰 자금을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지 종목명을 확인하시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경제 뉴스나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데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적어놓은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백도현 전문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라고 뜨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세 번째 란에 히든 종목 받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고 나서 하단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오늘 영상에서 시청하신 종목명을 적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확인 후에 제가 우리 여의도 주식왕 구독자님들께 이번에도 장마감 전에 종가 베팅 전략으로 앞으로 급등이 기대되는 이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종목명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 수익률까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 8만 명 기념으로 우리 여의도 주식왕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고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차트와 거래량 패턴을 분석하면서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신호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을 기반으로 해서 급등 초입 종목만 포착하는 검색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검색식은 단순한 검색식이 아니라 세력이 조용히 매집하는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기 직전의 구간, 그리고 추세가 막 바뀌는 구간,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나타나는 종목만 자동으로 포착하도록 만든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을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소통방에서 잡아드리는 급등주 3종목을 포착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색식을 돌려보시게 되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초기 구간의 종목들이 포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단 하나의 좋은 도구만 있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검색식도 제가 차트를 계속 분석하면서 수없이 수정하고 다듬어서 만든 방식이기 때문에 급등 초입 종목을 찾는데 주주님들께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증권사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증권사를 사용하시더라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급등주 포착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구글 폼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두 번째 급등주 검색식 받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여의도 주식왕이 현재 8만 명인데 10만 명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는 만큼 저도 같이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료 혜택들은 주주님들께서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데 대한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도 상당히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